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새로운 코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코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짧은 홀도 있고 그리고 긴 홀도 있고 도그렉 홀도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고 그런 어려운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4홀인데 292m예요. 내리막성의 그런 홀이다 보니까 장타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원원 시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페어웨이 폭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라서 한 번쯤은 최대한 그린 근처까지는 멀리 보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린 앞쪽에 보이는 왼쪽 편에 그 벙커, 그리고 그린 앞에 우측에 있는 또 벙커, 이제 벙커만 조심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벙커에 들어가더라도 프로치로 해서 온그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원원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티샷을 한번 해볼게요. 뒷바람도 살살 불고 있어서 방향만 맞는다면 충분히 원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쁘진 않게 맞았는데요. 좀만 더. 네,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그 첫 홀이기 때문에 좀 몸이 좀 무거운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풀스윙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플레이 하기 전에 몸 충분히 풀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원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m인데 높이가 0.1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높이를 2배를 해서 약 2m를 더하게 되면 대략 11.3m가 나오는데, 어차피 컨시드가 1m이기 때문에 1m 정도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12m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일반 그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정도 되면 10.3m 해서 그냥 대략 10m 이렇게 많이 스트로크를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볼 스피드를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나는 10m라고 생각을 해서 10m 스트로크를 했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10m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m는 볼 스피드가 4.1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정도에서 4.1이 나오게 되면 홀컵 앞에서 멈추던지 좀 짧을 거예요. 볼 스피드를 참고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12m를 이제 플레이를 할 텐데, 그린 경사는 왼쪽으로 한 클럽 정도 볼 거고요. 볼 스피드는 대략 4.4 정도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4.4가 나와야지만 12m 정도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경사가 좀 많았고, 지금 현재 보면 볼 스피드가 4.1이 나왔어요. 4.1이라는 수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m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짧았어요. 한 1m, 2m가 좀 더 지나갔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볼 스피드에 대한 그 수치, 그런 거리를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1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약간 서비스 홀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거리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리고 내리막성의 그런 홀이다 보니까 티샷만 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버디를 무난하게 기록하실 수 있는 그런 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2번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2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4홀로서 320m 정도가 되는데요. 그 팁박스에서 그 페어웨이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절벽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을 못 넘어가면 이제 오비가 나는데, 이제 그런 경우만 좀 조심해 주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이 티샷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티샷만 잘
이루어진다면 무난한 그런 홀인 것 같아요. 페어웨이 좌우측에 벙커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벙커는 아니고요. 네, 일단 페어웨이에 잘 안착은 했고요. 뭐 좌측편에 벙커가 있긴 했었지만 뭐 앞바람도 굉장히 심했었고 그리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벙커까지는 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자신 있게 플레이를 했고요. 자, 이제 남은 거리가 80m에 오르막이 이제 7.6 상황인데요. 그 이제 바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80m에 이제 오르막이 7.6m인데요. 그럼 87m 정도의 이제 맞바람성 이제 아주 강한 바람이에요. 10.6 바람인데 저 정도 바람이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 아이언으로 치는 게 아니라 80m 지점에서는 우리가 웨지 클럽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탄도가 굉장히 많이 뜨겠죠. 그래서 바람을 대략 저 10.6이라는 바람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거리는 한 95m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95m 정도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바람 계산까지 해서 대략 한 제가 볼 땐 95m 정도가 간 것 같은데요. 짧게 해서 오르막 퍼팅을 남겨두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록 1.3m의 거리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그런 버디 퍼스를 남겨놨어요. 이런 짧은 거리에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경사를 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홀컵을 맞춘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슬라이스 라이가 굉장히 심한 그런 경사인데 아주 살살 쳐서 이렇게 그 경사를 다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경사를 안 보고 그냥 조금만 보고 바로 좀 강하게 치면 그래도 홀컵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라이를 정말 힘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경사를 다 태워서 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대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남게 되면 저는 3m를 칠 거예요. 3m를 치는데 3m를 어떻게 치냐면 저는 이 경사를 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홀컵 끝이나 홀컵 한 반 개 정도만 이렇게 보고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지금 볼 스피드가 2.2 정도 나온 거 보면 대략 한 3m 정도가 나간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약하게 해서 이렇게 경사를 다 태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짧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경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과감하게 조금만 보고요, 그냥 과감하게 뒷벽을 보고 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2번 홀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드라이버 티샷에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 번째 샷 지점에서 약간은 좀 오르막성 그런 포대 그린이기 때문에 그 거리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경사도 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린 공략할 때는 핀보다는 좀 경사가 아래쪽, 그러니까 즉 이렇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주시면 훨씬 타수는 잃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삼 번 홀에 와 있는데요. 367m의 파포홀이에요. 내리막이 한 47m 정도 이렇게 좀 심한 내리막성 홀이에요. 거리에 대한 부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20m 지점까지는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220m 지점을 지나쳐서부터는 좁아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홀인데요. 자, 이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그 랜딩 지점이 굉장히 좁잖아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쪽은 무조건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좁은 홀에서는 나는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안 보낼 거야, 혹은 왼쪽으로는 무조건 안 보낼 거야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좌측은 오비 지역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고 우측은 해저드 지역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오비 지역보다는 해저드 지역이 훨씬 낫죠. 굉장히 심한 뭐 드로우성이나 혹은 이제 훅 구질로 공략을 할 텐데
만에 하나 그 제가 드로우성이나 훅을 치려고 했는데 그냥 똑바로 갔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뭐 실수를 해봐야 해저드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꼭 제외를 해두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플레이하는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의도한 대로 일단 드로우는 잘 걸린 것 같은데요. 자, 공이 내리막성 홀이다 보니까 한참 뒤에 떨어지네요. 나쁘지 않게 이렇게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남은 거리가 44m인데 이제 핀의 위치를 보니까 핀보다 좌측으로 가게 되면 뭐 굉장히 좀 라이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핀보단 우측으로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핀보단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정말 답안지예요. 네. 어쨌든 이건 좌측으로 가면 안 되고 저는 거리는 대략 한 40m 정도 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약간 핀보다 우측으로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정확하게 40m를 공략을 했네요. 네. 자, 이렇게 우측으로, 핀보다 우측으로 짧게 공략을 했더니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게다가 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가져다 놨고요. 거리가 6.3m예요. 높이는 0.08이라서 대략 그냥 1m 정도만 더 한다고 생각하고 보통 이 스크린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보통 이 캐디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 캐디가 불러주는 그 컵수는요, 내가 정확하게 거리를 딱 맞췄을 때 나오는 그런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좀 약간 한 컨시드가 1m니까 난 좀 지나가게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캐디가 불러주는 거에 한 반컵 정도만 빼고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캐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테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지나가게 칠 거기 때문에 한 컵 정도만 보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8m요. 아쉽네요. 네, 거리는 지금 볼 스피드가 3.8이 나왔는데요. 자, 3.8은 대략 8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그런 거리는 잘 맞췄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 브레이크를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버디는 놓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3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사실 3번 홀은 220m 지점까지는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220m 지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드라이버 티샷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장타자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우측 해저드를 보고 확실하게 드로우를 만들어내는 게 아마 2홀의 코스 공략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충분히 어프로치로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린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네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그린에서는 어쨌든 꼭 버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타수를 금방 잃기 쉬운 그런 그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타수를 잃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4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4번 홀에 와 있는데요. 145m의 파3 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린 경사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홀이에요. 그리고 또 핀도 또 경계와 경계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핀보다는 또 지나치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급적이면 좀 짧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145m에 이제 바람이 또 이제 십바람이에요. 십바람이 굉장히 맞바람성으로 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람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맞바람성으로 불고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의도적으로 약간 탄도를 낮춰서 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8번 아이언으로 그냥 공을 가운데 놓고 쳤을 때와
오른쪽에 놔고 쳤을 때는 이 도수 차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커지게 되는데 8번 아이언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7번과 같은 그런 탄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8번을 가운데 놓고 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정도 포지션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거의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까지 뒀거든요. 이렇게 되면 탄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발사각이 11.7이 나왔는데요. 8번 아이언이 보통 제가 탄도가 한 19도에서 20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 볼을 우측발에다 놓고 굉장히 좀 약간 펀치샷처럼 약간 눌러치는 느낌으로 치다 보니까 발사각이 11.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만큼 굉장히 낮은 탄도로 공략이 됐었고요. 식바람이라는 그런 바람을 전혀 영향 없이 이렇게 온그린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람이 좀 굉장히 심하게 불 때나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이 볼의 위치를 비록 8번이지만 8번은 무조건 가운데 놓고 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가운데 놔도 되지만 오른발에다 놓고 쳤을 때 그렇게 탄도가 날아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이 스크린 골프를 즐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왔는데, 지금 보면 자, 매우 빠른 기준이에요. 지금 9m에 높이가 0.52가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14m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14m만 쳐야지 14m 딱 스트로크를 했는데 때로는 혹은 들어간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4m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14m라는 거는 우리가 볼 스피드가 대략 4.6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볼 스피드가 5.4, 즉 한 20m 정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머릿속으로는 14m를 친다라고 했는데 막상 볼 스피드를 보니까 한 5.3에서 5.4가 나온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볼 스피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퍼팅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스트로크를 했을 때 볼 스피드가 얼마가 나와서 그 거리가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야지만 그게 앞으로 스크린 골프를 즐기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볼 스피드를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퍼팅 거리에 대한 볼 스피드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9m에 높이가 0.5예요. 자, 그러면 저는 높이를 곱하기 2를 한다고 말씀드려서, 자, 그럼 대략 0.5에 곱하기 2면 1이죠. 그럼 이제 10m를 더 해야 되는 건데 19m, 네, 19m인데 그래도 좀 지나가게 쳐야 되기 때문에 20m, 딱 20m를 칠 거예요. 자, 20m는 볼 스피드가 5.4예요. 네, 대략 5.4 정도가 나오는데 한 클럽 반 정도를 보고요. 20m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 볼 스피드는 아마 최소 5.3은 나와야 홀컵을 지나가든지 아니면 홀컵 근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짧았죠? 네, 지금 보면 볼 스피드 5.1이 나왔어요. 네, 5.1이라는 수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17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약 한 1.5m에서 2m 정도가 짧았는데 이렇게 볼 스피드를 확인을 잘 해야 돼요. 나는 세게 친 것 같은데 내가 스트로크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볼 스피드가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내가 좀 살살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파펫이고요. 네, 쉽게 파로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4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이 4번 홀은 파3 홀인데 비록 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하지만 그린 경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버디를 기록한다는 욕심보다는요, 최대한 온그린을 해서
투퍼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 필요한 홀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5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5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5 홀이에요. 거리를 보니까 421m 밖에 되지 않는 이 홀에서는 꼭 버디를 기록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홀인데요. 하지만 짧은 만큼 굉장히 함정이 많은 그런 홀인 것 같아요. 페어웨이 폭이 좌우가 굉장히 좀 좁은 편이고요. 게다가 더 어려운 점은 이제 홀이 이렇게 계속 오르막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홀이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조금이라도 탄도가 잘 안 나오게 되면 이 오르막성이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는, 그래서 거리 손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홀 같은 경우는 뭐 세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탄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굴러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캐리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그런 티샷인 것 같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다 보니까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드로우성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거고요. 드로우를 공략을 할 때는 우측에 보이는 그 오비 지역까지 그 RP를 설정을 해놓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나는 티샷을 할 때 절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조금 가급적이면 이 로테이션을 좀 빨리 해서 클럽 페이스가 좀 더 빨리 지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아마 드로우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저도 한번 그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네, 드로우성 구질을 잘 만들어냈고요. 다행히 그 왼쪽 언덕을 맞고 좀 이렇게 바운스가 돼서 오비 지역은 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페어웨이 폭이 좁을 때는 우측을 좀 많이 보고 강하게 아주 그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내셔도 좋을 거고, 혹은 나는 드로우성 구질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왼쪽으로 해놓고 확실하게 자기 구질을 믿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어떤 티샷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샷 지점인데요. 177m의 높이가 17m예요. 이제 계속 오르막성 그런 홀이죠. 그러면 한 194m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약간 뒷바람성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194m라는 그런 거리는 저희가 롱아이언으로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롱아이언에서는 사실 뒷바람이 그렇게 많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뒷바람이 한 10.6 정도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더 바람을 다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5m 정도만 계산을 해서 대략 190m 정도만 한번 플레이를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이제 핀을 보게 되면 핀보다 뒤로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샷이잖아요. 두 번째 샷이기 때문에 뭐 그린에만 올라가면 이글 찬스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지나가더라도 공격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뭐 투퍼스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 그린 초입, 그린 엣지나 그린 조금 그 앞부분에 공이 떨어져서 좀 굴러가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좀 많이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좀 짧았어요. 오르막이 좀 너무 심해서 공이 좀 가다가 좀 미리 떨어진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번 홀 같은 경우는 제가 4번 아이언으로 190m를 공략을 했지만 거리상은 사실 충분했어요. 충분했는데 이 높이가 굉장히 워낙 높다 보니까 공이 좀 탄도가 안 나와서 좀 미리 떨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번 홀을 공략을 하실 때는 두 번째 샷에서는 최대한 탄도를 좀 많이 높여서 공략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황이 이제 12.6m예요. 그리고 높이가 0.36인데요. 자, 12.6m에 높이가 0.36. 자, 높이를 2배를 하게 되면 대략 7m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거리가 12.6이기 때문에 7m를 더하면 대략 20m. 그쵸?
20m. 자, 20m는 볼 스피드가 몇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5.4. 5.4가 나와야지만 홀컵을 지나가든지 홀인을 하든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왼쪽 한 클럽에 20m, 즉 5.4 볼 스피드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화면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아주 잘 쳤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짧았어요. 지금 볼 스피드가 대략 5.4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짧았다라는 거는 20m가 조금 넘나 봐요. 계산이 한 5.5를 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5.4 볼 스피드는 20m예요. 그래서 20m를 제가 공략을 정확하게 했는데 아주 조금 짧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계산을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12.6에 높이가 0.36이었는데 만약에 그냥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15m? 15m? 그러면 한 16m만 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6m라는 거는 이 매우 빠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8 볼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스피드를 꼭 참고를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신다면 내가 스트로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리 계산이 잘못된 건지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플레이를 할 테니까 꼭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5번 홀을 마무리했는데요. 페어웨이 폭이 좀 좁다는 거, 팁박스에서부터 그린까지 계속 오르막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홀이다 보니까 이 탄도가 안 나오게 되면 좀 굉장히 어려운 홀이에요. 롱아이언을 어쨌든 두 번째 샷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탄도를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략을 해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6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6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4홀인데 거리가 405m예요. 좀 길어지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홀이네요. 지금 보면 그 팁박스 앞쪽에 보면 우측에 나무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우성으로 제가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 나무 때문에 드로우성 구질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자, 페이드성 구질로 이제 치면 되는데, 자, 저는 왼쪽 오비 지역까지 이렇게 좀 IP를 설정을 해놓고요. 자, 이제는 반대의 경우죠. 나는 이제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절대 안 칠 거야. 나는 절대 오른쪽으로만 칠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꼭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IP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오비가 나겠죠. 그래서 페이드성 구질을 해야 되는데 그 페이드를 칠 때는요, 기존에는 좀 안쪽으로 백스윙이 들어가던 거를 페이드를 칠 때는 약간은 바깥쪽으로, 그래서 임팩을 할 때는 약간 아웃인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페이드성 구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약간은 페이드성 구질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드성 구질을 칠 때 궤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을 치고 나서의 그 어떤 로테이션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최대한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몸하고 같이 돌려나가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같이 나간다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충분히 구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제가 한번 그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거리 손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리를 10m를 더 보내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10m가 짧더라도 좀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훨씬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장 모드에서 꼭 드로우성 구질 혹은 페이드성 구질을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런 좁은 홀에서 티샷이 굉장히 편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린 홀컵 위치를 보니까 굉장히 무난해 보여요. 아주 그 거리가 굉장히 길고 좁은 홀이었지만 티샷이 굉장히 잘 되다 보면 그린에서는 큰 어려움 없는 그런 홀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홀컵이요, 왼쪽 지역은 거의 경사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시, 7시, 8시 그 지역까지도 아무런 경사가 없는 그런 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핀 포지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곳은 핀보단 오른쪽, 핀보단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다 보니까 핀보단 좌측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만 잘 맞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의도한 대로 이제 핀보다 좌측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핀보다는 지나치지 않게 이쪽 부분은, 이 전 지역은 거의 다 평지성 라이예요. 그래서 아마 똑바로일 것 같은데, 또 핀 공략을 하실 때 물론 핀보다 가까우면 좋겠지만 핀에 무조건 가까이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경사가 없는 자리, 경사가 없는 자리로 최대한 골라서 찾아가려고 계속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경사가 없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저는 느낌은 9m 똑바로 쳤는데요. 네. 자, 지금 볼 스피드를 보면 3.8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3.8은 대략 8.5에서 9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한 대로 스트로크를 잘 했고요.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6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티샷에서의 굉장히 정확성이 요구가 되는 홀이었어요. 페어의 폭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생각보다 405m라는 그런 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꽤 길었어요. 그래서 티샷만 좀 조심해 준다면, 그린은 굉장히 핀의 위치가 아주 그 경사가 없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주 충분히 좋은 버디 기회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던 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7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7번 홀에 와 있는데요. 7번 홀은 187m 긴 파3에 와 있는데, 약간 내리막성 파3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부담은 크진 않은데 약간 포대 그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린에 바로 맞지 않으면 다시 흘러서 내려와서 그린을 먼저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는 홀인 것 같은데, 자, 거리 계산을 해보면 이제 187m의 내리막이 16이에요. 자, 그러면 171m 정도가 되는데, 171m에 약간은 뒷바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70m만 공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핀의 위치를 보고 그 공략 지점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핀보다 좌측에는 이런 동그란 이제 언덕 같은 형식이 있어서 좀 그린 경사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핀보다 우측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평탄한 그런 경사가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핀보다는 우측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핀하고 그 그린 우측의 엣지까지는 공간이 많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그 지점으로 가야지만 버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최대한 그 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는 이제 170m만 칠 거고요. 자, 때마침 바람이 이제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핀으로 이렇게 바로 IP를 설정을 해놓고, 공이 우측으로 밀리면 아주 제가 생각했던 공략 지점 그 위치로 공이 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70m. 자, 이제 바람을 어느 정도 좀 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딱 저 지점으로, 네, 공략했던 지점으로 공이 안착된 것 같아요. 오, 정말 잘 친 샷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치는 그런 샷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샷이 잘 돼서 지금 보면 그린 경사가 거의 없죠. 그래서 공략했던 지점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 영향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나는 그냥 핀 보고 바로 치면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약간 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이렇게 좋은 공략법이 될 것 같고요. 자, 남은 거리는 대략 6m인데 뭐 높이도 없고 뭐 그린 경사도 없고 해서 그냥 6m만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6m면은 이제 볼 스피드가 몇이 나와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볼 스피드가 3이 나와야 됩니다. 3. 네. 자, 치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볼 스피드예요. 네. 자, 저는 똑바로 쳤고요. 이제 볼 스피드가 3.6이 나왔어요. 3.6은 거리가 대략 7m 정도가 되거든요. 7m가 조금 넘는 수치긴 한데 어쨌든 남은 거리가 6m에서 제가 지금 볼 스피드가 3.6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지나가더라도 대략 1m 정도 지나가게 쳤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스피드를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7번 홀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거리가 좀 긴 그런 파3 홀이에요. 그리고 내리막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담되는 그런 홀이었고, 그린의 모양새가 보통은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서 좀 미스샷이 나더라도 온그린이 좀 쉽게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7번 홀 같은 경우는 그린이 앞뒤로 굉장히 길고 좌우의 폭은 굉장히 좁은 이렇게 아주 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린이었기 때문에 사실 앞뒤 편차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도 되는데 좌우 편차가 조금 위험했던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공략 지점을 꼭 잘 선택을 해서 바람 계산까지 해서 그렇게 공략을 해보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이제 8번 홀에 와 있는데요. 8번 홀은 파5 홀이고요. 거리가 524m로 플레이 되는 그런 홀이네요. 이 페어웨이 폭이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은데 지금 딱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저 페어웨이 좌측에 보면 암벽같이 생긴 돌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점을 맞으면 튀어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좁은 홀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한쪽은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방향을 저쪽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당연히 저쪽으로 치게 되면 오비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나는 드로우를 확실하게 걸어서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로우 내지는 뭐 혹은 훅이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페어웨이 중앙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가지 구질을 선택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드로우성은 구질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페이드성 구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페이드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트가 굉장히 좀 무섭네요. 하지만 라이트를 최대한 피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완벽하게 제가 지금 페이드 샷을 구사를 했고요. 네,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샷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 왔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티샷만 좀 잘 된다면 아주 또 좋은 그런 기회의 홀이거든요. 파5 홀이 꼭 구질을 생각을 해서 티샷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샷 지점에 와보니까요. 남는 거리가 꽤 길어요. 코스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리고 맞바람성도 있고 해서 일단 안전하게 끊어가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각자만의 굉장히 좋아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어프로치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있을 텐데 저는 80m에서 대략 100m 사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대략 그럼 한 170m만, 바람도 있고 하니까 170m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남는 거리가 대략 88m 정도가 남아있게 되네요. 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샷이에요.
뭐 사실 첫 티샷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두 번째 샷을 할 수가 있는 위치고, 또 두 번째 샷도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세 번째 샷을 그냥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이 세 번째 샷, 그린을 적중시키는 그런 샷에서는요, 핀 공략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핀의 위치를 보면 핀 뒤로 지나치게 되면 또 심한 내리막 퍼팅을 하게 되니까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되고, 어쨌든 핀보다는 좀 짧게 공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88m의 바람이 팔바람, 그러면 96m. 저 바람을 수치를 다 미터로 그냥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팔바람이 불고 있으면 그냥 8m를 더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96m 정도가 되겠죠. 96m인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클럽이 웨지 클럽이에요. 탄도가 더 많이 뜨겠죠.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저는 대략 한 100m 정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홀컵보다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략 뭐 100m에서 95m 정도 사이를 공략을 해서 이렇게 샷을 했는데요. 뭐 나쁘진 않아요. 일단 핀을 뒤로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버디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핀을 뒤로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퍼팅 거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거리가 6.3m에 높이가 0.23이죠. 그럼 높이를 2배를 하게 되면 0.46, 대략 4.6m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저 6.3에 4.6을 더하면 10.9m, 그럼 대략 그냥 11m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1m에 저는 왼쪽 한 클럽 정도를 보고 그렇게 한번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11m면은 볼 스피드가 4.2 정도, 네, 4.2가 나와야 돼요. 자, 4.2. 짧았네요. 네, 지금 보면 볼 스피드가 4.1이 나왔어요. 4.1이라는 수치는 대략 1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한 값이 11m를 쳐야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었는데, 4.1, 10m밖에 못 쳤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레이 하시다가 보면 나는 11m 잘 쳤는데 왜 안 들어가? 볼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8번 홀을 마무리했는데요. 아주 긴 그런 파5 홀이었어요. 좌우 폭이 굉장히 좁은 그런 홀이었는데, 일단 오비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일단 티샷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그대로 한번 연습장 가셔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9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9번 홀에 와 있는데요. 386m, 꽤 긴 파4 홀이네요. 이렇게 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그런 홀이에요.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가 있는데요. 사실 저 벙커는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리가 굉장히 긴 그런 벙커인데, 저는 그러면 공략 지점을요, 저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요 플레이를 할 텐데, 자, 제가 이렇게 돌려놓은 이유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저렇게 해놓고 저 프로는 페이드를 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이에요. 네, 저는 저 페어웨이 벙커를 보고요, 약간 페이드성 구질로 이렇게 플레이를 할 건데요, 확실하게 페이드성 구질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면 완벽하게 페이드성 구질로 티샷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페이드나 드로우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어떤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스윙을 할 때는 이 스틱이 아마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스윙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페이드를 칠 때는 약간 스탠스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백스윙 자체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새 그대로 그냥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자, 백스윙까지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임팩을 하는 순간에 자,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이 돌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왼쪽을 실제로 겨냥을 해놓고 막상 칠 때 손목을 돌린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공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손목을 최대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 손목을 최대한 뭔가 잡고 가는 느낌, 이 그립 전체를 잡고서 그냥 몸을 회전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쳐주면 충분히 그런 아주 예쁜 페이드성 구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장 모드에서 꼭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충분히 공이 아주 예쁜 그런 페이드성 구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티샷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거리는 133에 오르막이 높이가 5m가 있네요. 그러면 138m 정도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람이 또 맞바람성이에요. 이제 9.4m인데 그러면 138m에 9m를 더하게 되면 대략 뭐 한 147 정도 되겠죠. 그러면 147 정도로 그렇게 공략을 할 텐데, 자, 저는 147을 다 치는 게 아니라요, 항상 강조하는 오르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핀보다는 좀 짧게 공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45m 정도만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145. 자, 그리고 어쨌든 핀보다는 우측은 안 좋아요. 우측은 안 좋기 때문에 좌측에 저 하늘색 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160m 칠 때도 8번을 들더니 145m 칠 때도 8번을 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볼의 위치로 가지고 제가 거리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8번을 가운데에 놓고 치면 150m가 나가고, 오른발에 놓고 치면 160m까지 나가고, 왼발에 놓고 치면 140m 이렇게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공의 위치에 따라서 탄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저는 8번 아이언으로 약간 왼발 쪽에 위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치기 전에 말씀드리기를 짧게 좌측으로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원하던 그런 샷이 안 나왔어요. 우측으로 약간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 경사가 이렇게 눈에 봐도 굉장히 심해 보이는 그런 경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좌측으로 치면 그린 경사가 없겠구나 해서 좀 당연히 쉽게 버디를 기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플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실수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실수를 잘 헤쳐나가야겠죠. 네.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뭐 버디는 기록 못할지언정 어쨌든 타수를 잃지 않게끔 최대한 파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요, 지금 홀컵 뒤편으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경사가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비록 컨시드가 1m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2m까지 지나가더라도 파를 기록하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한번 이번에는 2m가 지나가더라도 조금은 과감하게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경사가 생각보다 많네요. 자, 이제 볼 스피드가 4.3이 나왔어요. 4.3은 대략 뭐 한 11m에서 12m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나왔지만 그래도 경사가 많이 없어서 파는 무난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파는 기록을 했고요. 9번 홀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그 공략 지점을 최우선으로 그 내가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 놓는다면 뭐 타수는 충분히 뭐 잃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전반 나인홀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레이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그 부분이 이번 시간에는 제가 퍼팅에 대한 볼 스피드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볼 스피드는요, 그 연습장 모드에서 그 그린 퍼팅 연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퍼팅 연습장 모드를 틀어놓고 볼 스피드를 계속 연습을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그 거리감이 이렇게 좀 생길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후반 9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